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26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말에 약합니다. 좋은 말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용감한 말을 하는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용감한 행동을 해야 용감한 것이고, 이 착한 행동을 해야 착한 사람이 되는 거지, 말만 번지르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의인이 되고 용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특히 유교 문화권에서 오래 살다가 보니까 이 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 집착하고 선언문 같은 거 근사하게 쓰면은 평생 유명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묵묵하게 일하고 기업을 만들고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킨 사람은 상대적으로 이 평가절하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문재인 정권이 항상 부르짖는 게 개혁입니다. 특히 검찰개혁을 많이 부르짖습니다. 검찰개혁, 정의, 공정 이렇게 갖다 붙이면은 뭔가 근사하게 보고 그게 반대하면은 반개혁 세력으로 몰린다, 이런 공포감을 갖게 됩니다. 이 말의 사기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 전형적인 예가 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생각해서 지명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입니다. 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언론이 현미경을 갖다 대니까 이런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라임 사기 사건을 법무부 차관으로 보고받는 위치에 있다가 퇴임한 이후에는 라임 사건 변호사로 변신을 했다. 이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라는 게 이게 피해자가 많은 사건입니다. 이런 펀드 사기는 정말 가장 악질적인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1대1 사기가 아니고 다수의 푼돈을 몽땅 모아가지고 한 건 하는 이런 사건의 이 범행을 저지르려면 보통 중형을 선고받습니다. 거의 살인죄 법원과는 중형을 선고받는데,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5조 9천억 원대 펀드 자금을 운용했던 국내 1위 사모펀드 라임 자산운용은 코스닥 부실 기업에 투자하고 돌려막기로 4천여 명의 개인 투자자에게 1조 6천억 원대의 피해를 입힌 겁니다. 또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기 사건은 안전한 자산인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가지고 1조 5천억 원대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뒤 실제로는 대부 업체와 부실기업, 부동산 사업 등에 투자해가지고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고, 피해자는 천여 명, 피해 규모는 5천억 원대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두 사건을 합치면 피해 규모는 2조 1천억 원대고 피해자는 5천 명에 이르는 이 사건을 변호한다? 무슨 변호사야 뭐 살인자도 변호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검찰총장 되겠다는 사람이 이런 사건을 변호하면 안 되죠. 더구나 법무차관 그만두고 이 사건을 보고받았던 위치에서 다시 이 사건을 변호하는 입장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그 말썽많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정상적으로 출국할 권한이 있는데 불법하게 출국을 금지시킨 사건의 최종적인 결재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김오수 당시 법무차관이다 하는 게 언론 보도로 집중적으로 지금 폭로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차규건 출입국 본부장이 김 차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출국 금지를 시켜라는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출국 금지를 시켰다. 물론 출국 금지 그 자체가 출국 금지를 시키는 과정에서 불법이 이루어졌고, 이게 지금 수사 대상이 되고 있고, 지금 몇 사람은 지금 기소되고 한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차규건 출입국 본부장 이야기로는
만약 그때 김오수 법무차관이 출국 금지를 승인 안 했으면은 출국 금지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수사 대상이라는 이야기죠. 또 하나는 개혁 대상이라는 이야기죠. 흔히 정관예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권은 정관예우를 없애버리는 게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사 대상이기도 하고, 이건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직권남용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고, 한쪽은 정관예우를 받으면서 그액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하필 검찰개혁의 임무를 띠고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하면은 이게 이런 자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이분이 받은 액수가 김오수 씨의 자문료가, 로펌에서 자문료가 월 2,9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월 2,900만 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월 2,900만 원. 그런데 이 자문료만 받았겠느냐? 다른 수입료도 있지 않겠느냐? 그건 아마 이번 청문을 통해서 공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옵티머스 연루 이낙연 측근, NH투자증권 대표 변호도 맡았고, KT 사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8개월간 22건의 굵직한 사건을 수임을 했다. 그럼 그 길로 변호사로 나가야 맞죠. 그렇다면 변호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일을 하다가 검찰총장으로 오면은 제대로 수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검사가,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 판사 출신은 정치인이 되지 않습니다. 출마한 사람이, 지금 일본의 참의원 그리고 중의원, 국회의원 수백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판사 출신, 검사 출신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었어요. 예외적으로 한두 사람 있었지만 그건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뭐냐면은 검사는 그 악을 수사를 한다. 즉 대기업 부정이라든지 정치권의 부정을 수사하는 검사가 어떻게 정치인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한 일종의 배신 행위다 해서 그걸 불문율로 삼고 있습니다. 김오수 씨가 이런 행동을 했다면 그냥 돈 잘 버는 변호사로서 나가야지 왜 검찰총장 후보자가 되느냐 이겁니다. 이게 참 이 사람의 일종의 타임라인이라고 할까요? 그동안의 행적을 쫙 비교해 보면은 그보다도 더 큰 의혹이 하나 생깁니다. 2018년 6월에 김오수 법무차관이 취임을 했습니다. 2020년 작년 2월에 서울 남부지검이 라임 사건, 사기 사건 수사에 착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 두 달 라임 관련 업체 등 압수수색을 하고 중요한 수사 상황은 법무차관에게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월 27일에는 김오수 차관이 퇴임합니다. 퇴임하고 5개월 뒤인 9월 24일에 김오수 차관은 라임 관련자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을 합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10월 19일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해가지고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할 수 없도록 손을 묶어버립니다.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거죠. 그 뒤에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 여기에 정치권, 여권 인사들이 많이 연루되었다는 루머만 있었을 뿐 이제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 무슨 교감이 있었느냐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면 5,000명에 이르는 피해액이 2조대에 이르는 이 사람들의 손해는 누가 갚아주느냐 하는 정의의 문제가 생깁니다. 정의. 결국 이 법치의 이 최종 종착점은 정의죠. 정의. 영어로는 justice라 하는데, justice를 영어에서는 정의란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이 법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정의를 구현한다 이거죠. Justice Department라 그러면은 정의부란 뜻인데 이게 법무부입니다.
그럼 김학의 법무차관이 이런 행동을 한 것과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람을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생각을 해가지고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 이게 저스티스와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저스티스를 파괴하는 겁니까? 정의 파괴자를 검찰총장 후보로 임명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정의를 구현해야 할 부서에, 검찰총장에 정의를 파괴하는, 그 정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첫째는 진실입니다. 이 정의라는 것은 항상 진실에 기초해야 됩니다. 근데 이 문재인 정권은 정의 위에 진실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들은 정의롭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행동은 다 사실이고 진실이다. 요거죠. 그러나 정의는 사실 위에 서야 하고, 그런 정의라야만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이 3대 가치가 진실, 정의, 자유인데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진실이 먼저고 거기에 기반한 정의고, 그런 정의라야 자유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 김학의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문재인의 사고방식은 뭐냐? 첫째, 맨 앞에 정의가 옵니다. 정의. 우리가 정의다. 그 다음에는 거기에 정의에 맞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 조작해가지고 끼워 맞춰버리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자유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파괴하게 됩니다. 파괴. 그런 전형적인 이데올로기, 전형적인 가치관의 표현이 김학의 검찰총장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해봤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죠. 지금 언론의 이 폭로 보도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저항 또한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비판과 저항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식으로 이야기한다면은 5.18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독재와 전제에 국민들이 저항하는 것, 이게 5.18 정신입니다. 감사합니다.